안녕하세요. 8원 기록입니다. 영상 내용에 앞서 시험 결과 업로드가 늦어진 이유는 5월 초 세무사 1차 시험을 치른 직후 가채점 점수가 합격 점수와 근접하여 6월 19일 정확한 결과 발표가 있은 후 영상 제작을 결정하려 했고 5월 4일 1차 시험 직후 일주일 뒤에 2차 시험 준비의 시작을 학원에서 시작하면서 7월 말 종강까지 영상을 제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험생활 이전에는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 후 세무법인에 잠깐 근무하며 영어 성적을 만들어 놓고 23년 7월부터 24년 5월 4일까지 회계원리부터 시작해 10개월 정도의 준비 시간을 갖고 세무사 1차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1차 시험 결과는 평균 약 60점으로 재정학 75점, 세법 57.5점, 회계 35점, 행소법 75점입니다. 시험 합격 기준은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저의 경우 평균점은 달성했으나 과락으로 불합격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자는 5,000명가량 증가했고 세법 과락률은 56.3%, 회계 과락률은 67.5%로 기록되었습니다. 저의 불합격 원인을 스스로 판단해보자면 전체적인 공부량 부족과 더불어 작년에 70%가 넘는 세법 과락률과 난이도에 겁을 너무 먹고 세법 공부에 투자한 시간에 비해 회계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시험이 다가올수록 세법은 자신 있었고 회계는 불안했습니다. 시험 직전 회계 기출문제를 모의시험으로 10개년도 이상 전부 풀어보았고 높은 점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학 75, 세법 50, 회계 40, 행소 75점을 목표로 잡고 회계를 과락만 넘기자는 전략이었으나 시험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회계가 이전 시험들의 난이도에 비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느꼈습니다. 이 시험이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재작년부터 난이도를 상향시켰다고 보는 평이 많은데 작년에 세법이 그렇게 어려웠으면 회계도 그런 난이도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측 가능했음에도 회계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면서 보완하지 않은 채 40점이라는 불안한 목표로 시험장에 들어간 게 후회됩니다. 애초에 저는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문제 유형 자체를 익혀서 풀어온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회계라는 과목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회계를 조진 이유는 지능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회계에서 과락이 난 이유 중 하나는 저의 잘못된 단원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 과목은 재무와 원가로 나뉘고 재무회계는 중급회계 상하 고급으로 분류가 가능한데 저같은 초시생들은 보통 문제 난이도가 비교적 수월한 중급회계 상 전부와 중급회계 하에서 수익 리스와 같은 출제율이 높은 단원 몇 개를 완벽하게 준비해가는 전략이 국룰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업원급여, 차입원가, 자본 등과 같은 중급회계 상에서 난이도가 쉬운 단원들을 버리고 중급회계 하 쪽에서 어려운 난이도의 단원들을 챙겨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것 같은데 제 딴에는 2차 시험에서는 중요한 단원들이고 중급회계 하 쪽이 난이도는 어렵고 까다로워도 1차 시험에서는 어려운 하 쪽에서 쉽게 내고 상 쪽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서 나름 분석을 하고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험장에 들어가선 중급회계 상에서 덜어내고 하 쪽을 챙긴 걸 매우 후회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중급회계 하 쪽을 100% 완성도로 준비해 간 것도 아니었고 역대 기출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수준으로만 준비해 갔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회계에서 살아남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원가는 그냥 뒤지기 어려웠습니다. 불합격이란 결과가 나왔지만 1차 시험 합격선과 큰 차이가 없는 결과라고 판단돼요. 현재는 우선 2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가채점 후 약 일주일 뒤에 2차 강의를 학원을 통해 수강했고 당연히 내년엔 1차부터 재도전할 생각입니다. 이번 1차 시험 준비를 10개월 정도 인천에서 혼자 고립되어 해봤는데 현재는 언제든 학원과 인강을 선택할 수 있는 서울로 이사를 와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질문들을 전부 확인해본 건 아니지만 먼저 답변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서 영상에 끼워보았습니다. 제 채널을 처음부터 지켜봐온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수험생활과 동시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수험생이 되기 전 트레이너 시절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채널명이 파란 기록인 만큼 저의 성장 일지를 기록하자는 의도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수험생활을 위한 생활비 마련의 목표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목표가 있는 수험생인데 스터디 컨텐츠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 성공하겠다 혹은 대유튜버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만약 3-40만원의 수익이라도 낸다면 수험생의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험생활이란 게 이렇게 타이트할지 몰랐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접 해보니 유튜브와 공부도 병행이 사실 어렵다는 걸 느껴서 1차 시험 6개월 전엔 아예 업로드와 알람을 전부 중단했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전업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지만 트레이너 시절부터 만약 세무사 시험을 도전하게 된다면 전업으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트레이너로 근무 당시 친했던 회원님께 이런 고민들을 말했더니 공부 유튜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진 스터디 윗미가 뭔지도 몰랐던 상태라 공부하는 일상을 올려
올려서 조회수가 꽤 나오는 몇몇의 유튜버 분들을 보고 만약 나도 저렇게 된다면 알바하는데 따로 시간을 빼지 않고도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으로 소정의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따뜻한 수익이 나오고 있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 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아도 한 달에 2번 정도 업로드하니까 알바를 할 시간에 한 달에 2번 편집을 해서 수익을 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는 아니겠지만 일상들을 간간히 브이로그로 올려볼 생각이며 저의 평범한 일상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게 무엇이 됐던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